자,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는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저도 주식창을 못 봤어요.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짬이 돼서 이렇게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뭐 그래요. 유상증자를 때린다. 참,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냥 쓰레기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근데 늘 그래요. 우리가 그 신고가 매매를 많이들 하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리죠. 근데 신고가 매매를 하든 신저가 매매를 하든 손절가는 꼭 잡고서 해야 됩니다. 우위평을 깨지면은 나가야죠. 돌파하면 다시 들어가고 기본적인 거니까. 신저가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추세선 라인을 깨면은 나갔다가 돌파하면 다시 들어가는 신저가가 오히려 오늘 고려아연 보면은 참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이런 뭐 같은 뉴스 또 뭐 같은 차트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 이 신고가 매매를 이런 거 한 번 당했다라고 해서 또 외면하면 안 되고 또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도 손절은 또 필요합니다. 재료 자체가 뭐 재료를 보고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그레디언트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거의 신저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자리 깨지면 손절이 필요하다. 이런 자리가 깨지면 손절이 필요하다. 손절하고 22평 회복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또 깨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봐야지. 신고가나 신저가나 똑같아요. 근데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띄워놓고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는데 위치적으로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와주면은 이런 추세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서 못 돌리면은 또 이렇게 이런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또 한번 빠질 수가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깨지면은 가는 척 빠지니까 가는 척 또 빠지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뉴스를 띄웠던 이 캔들 대략적으로 11,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이렇게 재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만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요. 저점을 안 깨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한캠입니다. 이게 조금 내일은 한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신규조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이 깨지면은 답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캔들이 깨졌을 때는 의미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캔들이 깨졌을 때는 대응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대략 13,500원 그 정도 깨질 때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크게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분봉해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17,500원 1차 목표, 2차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지켰어야 될 자리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된다. 한캠 뭐 보도록 하고요. 서연탄 메탈입니다.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삼각수렴의 자리죠. 여기에서 이제 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은 마찬가지로 깨질 때는 손절. 근데 올라가면은 조금 끌고 가봐도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엘컴텍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선 이탈할 때는 손절이 필요하고요. 금호 HT입니다. 이 종목 크게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차트를 본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더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이 정도 올라가면은 수익 챙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릴 수도 있고 내렸다가 돌릴 수도 있고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끌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 HT 지금은 공략하기 좋은 자리죠. 깔끔하게 600원 손절로 깔아 잡아도 되고 600원? 좀 그렇네. 자, 백광산업입니다. 어제 제가 좀 관종으로 뽑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11,000원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냐? 아니죠. 어제도 이 9,000원이 지지라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전 저점. 그런데 9,000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9,000원까지 갈 것도 없고 어제의 이 양봉 캔들을 훼손하면은 그냥 대응을 하면 되고 손절을 하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매물대를 약간 소화를 했다 이 정도 느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은 14,000원을 목표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녀석입니다.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쭉 하락하던 주가가 회복이 나왔죠. 평균 가격보다 20일 평균 가격보다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이탈, 다시 재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쭉 내려오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손절가로 잡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를 넘어갈 때 이 자리를 포인트로 잡아서 공략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든 물을 타든 뭐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월봉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월봉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뭐 10만원, 11만원 정도는 한 번 정도 칠 수 있는 자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 추세 라인을 맞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 비중 조절하고 또 나중에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또 비중 조절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이 추세 넘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저항 맞고 내렸다가 돌파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요 정도 여력이 남아있다. 덴티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단타 종목도 아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 정도는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손절가입니다. 그런데 손절할 종목은 아니잖아요. 조금 끌고 간다 보면은 1차 진입 이후에 나중에 여기가 깨지면은 2차 매수입니다. 여기가 깨지고 21선을 회복하면 2차 매수.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고 21선을 회복하면 2차 매수.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런 자리에서 요 자리네, 요 자리 올라가면은 비중 조절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요 정도 살펴봤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